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눈길을 뚫고 오셨어요? 안전하게 오셨죠? 네, 다행히도 저는 안전하게 왔는데 눈이 제법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7517님이 양화대교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알아보니까 양화대교 강북 방향으로 교통사고가 있었군요. 지금 1차로 4차로 차단됐고요. 양화대교 남단 이전부터 굉장히 정체가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뭐 도심 이곳저곳 살펴보니까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뭐 이 방향에 상관없이 지금 빨간색인데 출근하시는 분들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요. 기왕이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자, 오늘 뉴스 시작해보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공청회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했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해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조치, 꼼수 징계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당사자 3명 중에 이종명 의원은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고요. 또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라는 이유로 징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왜 그런 결정이 나왔냐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후에 윤리위가 회부가 돼서 출마자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당규에 써있기 때문에 네. 징계를 피하게 해준 겁니다. 그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5.18 모두 공청회가 열린 게 지난 8일입니다. 좀 날짜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나흘간 뭐 다양성 운운하면서 비판을 조금 받지만 시간을 좀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후보 등록 이후인 12일에야 윤리위가 소집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늦장 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비대위가 후보 등록 전날 윤리위 회부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절차상 문제 없다고 저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있었겠죠. 근데 이재명이란다 참 이종명 의원 네. 지금 제명이 됐는데 근데 이게 또 제대로 제명이 되려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또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 내에서 동전론이 좀 있거든요. 동정론. 네. 제명이 된다 해도 조금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게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자체가 박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 이름만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당들이 추진하는 국회의원직 제명에 동참할 거냐 기자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따라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징계에 대해서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두둔하는 상황이 말이죠. 진짜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이요.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지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어제 대전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온 네. 김진태 의원하고 또 김순례 의원은 표정이 밝더라고요. 표정도 밝았고 오히려 이 5.18 망언을 표심을 잡는 어떤 기회로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말을 조금 가져오면 징계가 그냥 보류만 된 거다.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당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러면서 홀가분하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김순례 의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뭐 살려달라는 말도 했고요. 네. 5.18 망언은 두고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약간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비하하고 폄하하면서 반대 세력을 끌어모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근데 두 의원이 만약에 지도부 입성을 하더라도 과연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이런 정치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인기를 끌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자숙을 하고 문제를 느끼면 출마 선언 자체를 본인이 취소하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정치 누구한테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자,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결국은 뭐 비난을 했는데 그 수위도 굉장히 높군요. 네, 민주평화당은 쇼맨십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라는 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정말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 네.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손에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2차 가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4당은 반드시 3인방을 제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반성할 좀 마음이 있으면 새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에 협조해야 된다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18 유공자의 민주당의 서른, 민병도 의원하고요. 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은 그 한국당 망언의 당사자인 3명 의원하고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금 지만원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SBS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5.18 망언할 때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가 있잖아요. 네. 북한군 특수군이라면서 사진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2015년에 사진을 막 공개하면서 거기에 뭐 제70일 광수 이렇게 표시도 했었죠. 그렇죠. 이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뭐 거의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얼굴에도 고유한 패턴이 있다면서 미국 정보부에서 일한 영상 분석팀한테 작업을 거쳐서 어쨌든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찾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군을. 네. 그러면서 뭐 북한군이 황장 없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노동당 비서였던. 근데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내놓지 못한 겁니다. 네.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언제 전문가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자료가 없었던 게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 게시물이 하나 지금 SNS 상에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주장대로라면 그 일본 아베 총리하고 지만원 씨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다. 네. 라고 주장하는 또 게시글도 돌아다닐 정도로 그리고 안 닮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문제는. 허술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SBS 보도에서 짚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5.18 망언, 이 3명에 대한 자유한국당 맹탕 징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논의하러 북한에 갔던 베트남 외무장관이 모든 합의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베트남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2주도 채 남지 않았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 가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만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이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베트남 그 외교장관이 북한 방문, 그러니까 평양을 2박 3일간 방문을 했고 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베트남 언론하고 조선중앙TV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네.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베트남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국가 건설, 사회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네. 약간 러브콜을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조선중앙TV도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견해일치를 보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견해일치를 봤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55년 만에 북한 지도자하고 베트남 어떤 정상하고 만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하나 소식이 있었는데요. 북미 간의 대화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하노이가 굉장히 또 바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음흠. 27일, 28일 모두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언론사들, 기자들 지금 하노이 다 가 있죠. 네. 그곳의 상황을 좀 들었더니 굉장히 한국 사람만 보이면 지금 이것저것 물어본대요. 뭐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들은 또 구별이 잘 안 될 테니까. 또 그리고 호텔들이 지금 예약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그 컨벤션 센터 유력한 이게 정상회담 장소로 지금 예상되는 곳은 내부 공사 중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 베트남의 어떤 경제 개발 모델, 이 사회주의와 또 시장 경제가 잘 이렇게 결합됐던 내용을 북한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발을 위해서 중국 측이 뭐 이미 투자 유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KBS 보도인데 중국 정부 산하에 뭐 기업 협회가 있는데요. 이름은 어려서 좀 생략을 하고 네. 이 협회 단둥 분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달 초부터 북한 국영기업 5군데하고 신의주 특구 투자 협력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북측이 신의주 특구에 투자할 중국 기업들을
어쨌든 모집을 하고 적극 유치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중국에다가 요청을 한 것이죠. 네, 중국이 또 예스를 한 거고요. 네.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이라든가 농수산물 유통 그리고 수제품 가공 뭐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과 어떤 다른 나라들 간의 그 거래라는 것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여러 가지 지금 뭐 교역이랄까요, 무역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신의주라는 곳이 바로 북쪽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단동이 있죠. 그러니까 신압록광대교 다리가 곧 개통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압록강 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정말 활발하게 북한하고 중국 간의 무역이 거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의주에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을 해왔습니다. 경제지대 소개하는 자료를 KBS가 제시를 하면서 뭐 첨단 기술 산업, 무역,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 개발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는데요. 의향서 체결은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의주 쪽으로 좀 사찰인가 뭐 그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압록강 대교도 곧 개통될 분위기다. 그렇게 전망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 단동이라는 곳에 가서 압록강을 건너 보면 이제 북한 땅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을 연결하는 지금 철교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압록강 대교가 뚫리게 되면 훨씬 교역량이 많아질 수 있고 원활하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북한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의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원산이라는 지역의 갈마지구 이것도 주요하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이 굉장히 와 닿는군요. 네. 자, 하노이에서 있을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 또 북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환경부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환경부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여부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었습니다. 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사실 반갑지 않은 단어인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환경부가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는 보도예요. SBS가 수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련된 문건,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겁니다. 네. 환경공단 임원 중에서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거부하는지 이런 거를 리스트로 만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 감사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계획 문건이 검찰에서 확보가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그러니까 증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내용을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의 폭로로 처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 김 씨가 폭로하고 나서 또 자유한국당이 물었죠. 그렇죠. 지난해 1월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게 보고를 했다. 그 장관이. 네. 그리고 이걸 봐서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일종의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하고 그러니까 김인경 전 환경부 장관하고 그렇죠. 김청규 차관 그리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검찰 수사 내용이 계속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지금 고소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이게 장관한테 김은경 장관한테 당시에 5차례 이상 보고된 정황을 또 확인도 했다라는 네. 내용이에요. 예,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그래서 이 문건들이 최소한 5번 이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실무자에 대해서도 최근에 검찰이 조사를 하고 했는데 장관에게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장관 지시에 따라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게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니까 김 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반응하는 바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내의 블랙리스트 이야기, 이게 환경부라는 부처에서만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이 현 정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야권에서는 어찌 보면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어떤 무언가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뉴스가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어제 또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부가 7년 만에 그 인공 임신 중절, 뭐 우리 흔히 낙태라고 표현하는 이 낙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낙태를 경험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찬반 논쟁이 워낙 뜨겁고 또 헌법 소원 관련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실태 조사 결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일단 실태 조사를 보면 실제 임신했던 여성 중에 10명 중 2명꼴이 낙태 경험이 있고요. 그 이유도 조금 그 순위별로 나왔는데 학업하고 직장,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낙태한 것이다. 그게 1순위였고요. 네. 경제사정상 양육이 어려워서가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낙태 건수가 2017년 기준 5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해 낙태율로 따지면 4.8%인데 이게 또 해외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불법이죠. 네, 뭐 예를 들어 유전적 장애가 발견된다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조금 많이 아플 것 같다 이러면은 예외적으로 허용은 하지만 네. 엄격하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낙태율이 사실 되게 많이 낮게 나오거든요. 이 수치도 사실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한 현행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전에도 또 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7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법대로 해야 한다. 네, 태아의 그러니까 형사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이제 싸웠던 건데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보도했는데요. 4월 11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경향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4월 11일에 음. 특별 기를 잡아서 선고할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 관련된 뭐 관심사, 이게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서 법적인 어떤 가치들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명선 기자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 주 이명선 기자 휴가예요. 네, 휴가 너무 잘 보내고 행복합니다. 오시고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이 자리를 대신해 줄 건데 휴가 잘 갔다 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